삼성전자 주주분들, 오늘은 조금 불편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내려올 때는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과하게 빠진 자리에서는 반등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제로 강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더 올라갈 것 같으니 바로 따라 붙어야 할까요? 아니면 반등이 나온 만큼 비중을 점검해야 할까요? 지금 물려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오늘 반등으로 겨우 본전 근처까지 올라온 분도 있을 겁니다. 최근 낮은 자리에서 매수해 수익권에 들어온 분도 계시겠죠? 같은 삼성전자를 보고 있어도 각자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무조건 팔아라, 무조건 들고 가라,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지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상승은 최근 과도했던 하락을 되돌리는 강한 반등입니다. 그런데 아직 추세가 완전히 돌아섰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에요. 오늘 얼마나 많이 올랐느냐보다 앞으로 위쪽 매물을 얼마나 소화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 현재 주가 위쪽에 매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주가가 내려왔다가 반등하고요. 다시 밀렸다가 올라오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거래가 집중된 구간이 생겼어요. 이런 자리에서는 주가가 올라갈수록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손실을 줄이고 싶은 투자자도 팔고요. 본전만 오면 정리하겠다고 기다린 투자자도 물량을 내놓습니다. 쉽게 생각해 볼게요. 아무것도 들지 않고 턱걸이를 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등에 무거운 가방을 메고 올라가야 한다면 훨씬 힘들어집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최근 고점에서 물린 매물과 차익 실현 물량, 신용과 레버리지 부담까지 등에 지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추세 전환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많이 빠진 종목은 기술적인 반등도 크게 나올 수 있어요. 10% 넘게 빠진 뒤 7%나 8%가 올라와도 이전 하락을 전부 회복한 건 아니잖아요. 반등 폭과 추세 전환은 따로 봐야 합니다. 최근 삼성전자 하락도 기업가치 견화보다 주가가 훨씬 빠르게 밀린 구간이었습니다. 실적이 하루 만에 무너진 것도 아니고요. HBM과 파운드리 계획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시장 불안과 차익 실현, 신용 물량 정리가 겹치면서 가격이 과하게 눌렸고요. 오늘은 그 부분이 되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하락이 과도했다는 판단과요, 오늘부터 장기 상승이 시작됐다는 판단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락이 과했기 때문에 반등을 기다렸고요.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대응 기준은 세워야 합니다. 기다려야 할 자리와 비중을 조절해야 할 자리는 분명히 달라요. 삼성전자가 진짜 추세를 돌리려면 현재 위쪽에 쌓인 매물대를 강하게 넘어야 합니다. 장중에 잠깐 돌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저항 구간 위에서 종가를 만든 뒤 다음 거래일에도 그 가격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위에서 나오는 물량을 실제로 소화했다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저항 구간을 넘지 못하고 다시 밀린다면요, 오늘 상승은 과대나 폭주에 나온 강한 반등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정한 가격 범위 안에서 오르내리는 박스권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반등을 기대하고 들어온 단기 자금까지 다시 매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적이 좋으니까 무조건 올라간다는 생각도 조심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좋다는 사실은 이미 시장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적 발표 뒤에도 주가가 빠졌던 적이 있잖아요. 시장은 현재 숫자보다 앞으로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지금 시장이 삼성전자에서 보고 있는 건 HBM과 파운드리입니다. HBM 고객 인증이 실제 출하로 얼마나 연결되는지, 파운드리 적자 폭이 언제부터 줄어드는지, 대규모 투자비가 어느 시점부터 이익으로 바뀌는지를 보고 있어요. 좋은 계획보다 실제 숫자가 나와야 재평가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랐다고 뒤늦게 호재를 끼워 맞추면 안 됩니다. 오르면 좋은 뉴스만 찾고요, 빠지면 나쁜 뉴스만 찾는 방식으로 투자하면 기준이 계속 흔들립니다. 과하게 빠진 자리는 과대 낙폭으로 보고요, 저항이 강한 자리는 조심해야 할 자리로 봐야 합니다. 오늘 상승을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종가입니다. 장중에 얼마나 높게 올라갔느냐보다 상승분을 장 마감까지 얼마나 지키느냐가 중요해요. 고가 부분에서 끝난다면 오늘 들어온 매수 자금이 끝까지 남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긴 윗꼬리를 만들며 시가 근처까지 내려온다면 위에서 매물이 많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다음 거래일 눌림입니다. 오늘 강하게 오른 뒤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런데 눌릴 때 오늘 시가나 장중 저점 위에서 멈추고요, 다시 매수가 들어오면서 저점을 높인다면 추세 전환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오늘 저점을 바로 깨면 아직 기술적인 되돌림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입니다. 삼성전자는 개인 매수만으로 장기 상승을 만들기 어려운 종목이에요. 외국인과 기관, 연기금이 가격이 눌릴 때도 물량을 받아줘야 합니다. 장 초반 잠깐 매수한 것보다 며칠 동안 순 매수가 이어지는지가 더 중요해요. 코스피 200 선물
현물과 프로그램 매매도 같이 봐야 합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현물은 사면서 선물은 계속 판다면요. 삼성전자 개별 반등은 인정하지만 한국 시장 전체에는 여전히 조심스럽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흐름은 현물과 선물, 프로그램 매수가 같은 방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흐름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만 오르고 다른 메모리 종목은 약하다면 개별 수급에 가까운 반등일 수 있어요. 반대로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반도체 장비주까지 함께 살아난다면 시장이 메모리 업황 전체를 다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종목만 강한 상승보다 업종 전체로 돈이 퍼지는 상승이 더 오래갑니다. 삼성전자의 장점은 사업 구조가 다양하다는 데 있습니다. D램과 낸드, 파운드리와 패키징, 스마트폰과 가전까지 여러 사업을 가지고 있죠. 한 사업이 흔들려도 다른 사업이 버틸 수 있다는 건 분명한 강점입니다. 다만 지금 주가 재평가를 결정할 분야는 HBM과 파운드리예요. 일반 메모리 실적이 좋아도 HBM에서 경쟁사를 따라잡지 못하면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렵고요. 파운드리 적자가 계속되면 이익 개선 속도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좋은 회사라는 평가를 넘어 주가를 다시 올릴 새로운 숫자를 보여줘야 합니다. HBM에서는 개발 발표보다 실제 출하가 중요합니다. 글로벌 고객사에 어느 정도 물량이 들어가고요. 그 제품이 매출과 이익으로 얼마나 연결되는지가 확인돼야 합니다. 파운드리 역시 신규 고객 뉴스보다 가동률과 적자 축소가 먼저예요. 주가는 계획보다 결과에 더 높은 가격을 줍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문제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인공지능 산업에서 부족한 건 반도체만이 아니에요. 데이터 센터를 가동할 전력과 전력망도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전력이 부족해 데이터 센터 건설이 늦어지면 반도체 주문이 실제 매출로 연결되는 속도도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말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수요가 바로 무너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인공지능 투자의 병목이 반도체에서 전력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시장은 다음 부족한 분야로 자금을 이동시키기 때문에요. 반도체가 쉬는 동안 전력기기와 원전, 변압기와 전력망 종목으로 돈이 번질 수 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를 보유한 분들은 오늘 반등이 반가우실 겁니다. 최근 하락으로 계좌를 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을 텐데요. 오늘은 조금이나마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하루에 지난 손실을 전부 해결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조금만 더 사면 본전을 빨리 찾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다시 밀릴까봐 지금 전부 정리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감정으로 한 번에 결정하면 가장 불리한 선택이 나올 수 있어요. 오늘 종가와 다음 눌림까지 확인한 뒤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보유 비중이 너무 큰 분들은 반등을 이용해 일부 조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량을 정리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삼성전자를 믿는데도 하루 움직임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라면 회사보다 계좌 비중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일부 현금을 만들어두면 다시 흔들릴 때 대응할 여유가 생겨요. 수익권에 들어온 분들은 저항 구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항을 넘지 못하고 거래량까지 줄어든다면 일부 수익을 지키는 판단도 필요합니다. 반대로 저항을 강하게 돌파하고 그 가격 위에서 며칠간 버틴다면 남은 물량을 계속 가져갈 근거가 생깁니다. 두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해요. 신규로 접근하려는 분들은 오늘 같은 급등날 추격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제 빠질 때는 무서워서 못 샀는데 오늘 오르니까 다시는 기회가 안 올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확인 없이 들어가면 다시 흔들릴 때 버티기 어렵습니다. 저항 돌파와 안착을 확인한 뒤 접근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다 더 올라가면 어떡하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인 없이 들어갔다가 다시 밀리면 어떻게 할지도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식은 모든 상승을 다 먹는 게임이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안에서 확인된 부감만 가져가는 게임입니다. 신용과 레버리지를 사용한 분들은 오늘 반등만 보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 하락으로 담보 비율이 이미 낮아졌을 수 있고요. 오늘 올라도 이전 손실을 전부 회복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흔들리면 계좌 위험이 빠르게 커질 수 있어요. 특히 2배 레버리지 상품은 삼성전자가 이전 가격으로 돌아가도 손실이 전부 복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일 수익률을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급등과 급락이 반복될수록 원금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좋은 종목을 들고 있어도 계좌가 먼저 청산되면 이후 상승은 내 수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상승을 진짜 반등으로 보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오늘 고가 부근에서 종가를 만들고요. 다음 거래일에 차익 실현이 나와도 오늘 시가와 저점을 지켜야 합니다.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 매수도 며칠간 이어져야 해요. 여기에 코스피 200 선물과 프로그램 매수까지 같이 들어오고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반도체 장비주까지 안정된다면 오늘 상승은 진짜 반등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긴 윗꼬리를 만들고 다음 거래일에 오늘 저점까지 깨버린다면 기술적인 반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버틴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올랐다고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이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 매수가까지 많이 남은 분도 있을 거고요. 오랜 시간 기다린 끝에 겨우 본전 근처인 분도 있을 겁니다. 어제 팔았던 분들은 후회가 될 수 있고요. 오늘 더 사지 못한 분들은 기회를 놓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바닥에서 정확히 사고 고점에서 정확히 파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매매는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의 기준은 바꿀 수 있어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제일 답답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계좌에 종목은 여러 개 들어있는데 뭐부터 손대야 할지 순서가 헷갈리고요. 손실이 크게 난 종목을 더 버텨야 할지, 지금 물을 타야 할지, 아니면 일부를 먼저 줄여야 할지 판단이 안 서는 순간이 오거든요. 특히 삼성전자처럼 계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이 흔들리면요, 종목 하나가 계좌 전체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비중은 적당해 보여도 하이닉스와 반도체 장비주, 상장 지수펀드와 레버리지까지 합치면 실제 계좌는 반도체 한 방향에 크게 몰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유 종목 화면을 캡처해서 올리기만 하면 내 계좌가 어느 종목에 과도하게 몰려 있는지, 손실은 어디에 집중돼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부터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 우선순위까지 보여주는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 리포트를 준비해놨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 앱의 잔고 화면만 올리면 되고요. 종목명과 평가 금액, 수익률을 자동으로 읽어서 계좌의 비중과 손실 구간을 정리해줍니다. 진단 화면에서는 종합점수와 계좌 등급,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종목, 종목별 비중 그래프까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특정 종목을 무조건 사라거나 팔라고 찍어주는 방식이 아니고요. 내 계좌 구조를 객관적으로 펼쳐놓고 무엇부터 점검해야 할지 순서를 잡아주는 무료 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단 결과를 본 뒤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분들은 결과 화면 안에서 전문가 추가 점검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계좌 상태와 현금 비중, 손실 구간을 바탕으로 하락장이 끝난 뒤 관심 있게 볼 히든 종목군, 상장지수 펀드 매매 정보와 대응 기준, 현재 보유 종목에 대한 추가 점검, 그리고 상승장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군과 하락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력단과 지지선 계산기, 글로벌 AI 자금 순환 맵, 보조지표 템플릿, 실전 매매 전략 노트, 시크릿 책자 3권과 주도주 알림센터까지 함께 보실 수 있게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신청만 받아놓고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며칠 기다리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 페이지로 연결되고요.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보유 종목 화면을 올려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지금 바로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부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상승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근 과도했던 하락을 되돌리는 강한 반등이 나온 건 분명합니다. 삼성전자가 일방적으로 무너지는 흐름에서는 일단 벗어났어요. 그렇지만 오늘 하루 상승만으로 추세 전환이 완전히 확인된 건 아닙니다. 현재 위쪽에 남아있는 매물대를 강하게 넘고요. 돌파한 가격 위에서 종가와 다음 저점을 지켜야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도 며칠간 이어져야 해요. 그 조건이 확인될 때 오늘 상승을 진짜 반등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크게 올랐다고 마음부터 급해지지 마세요. 그리고 아직 손실이라고 스스로를 자책하지도 마세요. 오늘은 모든 손실을 되찾아야 하는 날이 아니라요.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갈 힘을 남겨두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 힘이 다음 거래일까지 이어지는지 보고 움직이셔도 늦지 않습니다.